프리미어 12 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자, 대한민국 준우승. 하지만 기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첫 번째로 일본 야구 잘하더라. 잘하고 우리 한국 선수들 몸값에 비해서는 좀 아쉽더라. 그리고 왜 이렇게 일본하고 자주 붙는지 모르겠어요. 이틀 연속이나 이틀 붙고. 연속 붙었죠. 네. 그렇다면 이번 대회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자, 그럼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 올림픽 티켓을 따는 거였으니까요. 순조롭게 잘 땄으니까 거기서 일단 제일 먼저 성공을 했고, 그 이후에 좀 일본까지 이겼으면 완벽한 성공이었을 텐데 그 한 번도 못 이기고 두 번을 연속으로 졌다는 점은 참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라고 봤기 때문에 더 아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스코어는 8대 10이고 3대 5인데 저는 이 스코어만 놓고 보면 아주 박빙이었다고 보겠지만 경기 내용적인 측면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기술이라든지 기본기라든지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달렸다. 달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본의 이나바 감독 같은 경우는 한국이 굉장히 강하고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종이가 굉장히 두꺼웠다. 두꺼웠죠. 굉장히 두꺼운 종이 차이였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여하튼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우리가 이제 대학 선수, 고교 선수들 조합으로 치른 아시아 야구 선수권에서 중국에 두 번 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도 안 돼.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우리가 방사능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만 일본 지금 도쿄올림픽을 우리가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을 했거든요. 그래도 어렵사리 자, 티켓은 따냈습니다. 약간 독특한 대회죠. 이 대회가 프리미어 12가 조금 독특합니다. 올해로 이제 두 번째를 맞았는데 메이저리그의 40인 로스터 선수들이 나오지 못하니까, 그죠? 사실 이제 한국, 일본, 대만 요 정도를 빼면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베스트 전력이 나왔다기 보기 좀 힘들잖아요. 사실 한국과 일본도 베스트 전력이 나온 건 아니죠. 뭐 오탄이라든가 이런 좋은 선수들은 못 나오고 국내 선수들로만 나오니까. 우린 추신수, 유현진 선수. 네. 만약에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허가했다면 출전을 했을까요? 저는 조금 출전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두 선수가 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최지만 선수 정도 합류를 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최지만 선수가 왔다 그러면 또 이제 약물 논란, 이 논란이 또 다시 또 언급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대회 메인 스폰서 이게 뭐 뿐만 아니라 돈줄을 일본이 다 쥐고 있다 보니까 스폰서의 70% 이상이 일본 기업이었다고 하죠. 일본 위주로 좀 대회가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뭐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그죠? 자, 판정 부분에서도 이상하게 좀 한국이 좀 불리한 느낌을 많이 받았. 그렇습니다. 피해의식이 없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좀. 로진 하나에도 그냥. 근데 그 심판이 로진을 김광현 선수가 대만전에 등판했을 때 저 포수 바로 밑에 1층에 1층에 거기 창문을 연 상태로 거기서 제가 깜깜한 거기서 이렇게 경기를 봤거든요. 심판이랑 김광현 선수가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딱 놓아졌을 때 봤는데 그 심판에게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김광현 선수가 로진을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단호하게 빨리 로진을 내려놓으라. 내려놓고 빨리 던지라. 그래서 김광현 선수가 그 썩소 있죠, 썩소. 썩소를 막 날리더라고요. 그거에 또 심판이 또 열받은 거야. 사실 이제 볼 스트라이크 판정에서도 몇 개는 좀 심판이 사심이 좀 들어간 것 아니냐. 그럼 미국 심판이 굉장히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단호했고, 우리 선수들이 그 이후에도 로진 가지고 좀 옥신각신 조금 했습니다. 이번 대회 한번 내용을 조금 더 반발장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견문 감독이 드디어 이제 본인의 스타일을 확실히 알게 됐는데, 믿음의 야구. 이 믿음의 사실 이제 실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믿음의 실체는 저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박병호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패로 돌아간. 뭐 베이징 때도 거의 마찬가지였죠. 이승엽 선수가 계속 부진했는데도 4번에 계속 기용하면서 언론이라든가 팬들이 계속 왜 이승엽을 4번에 기용하느냐 했는데, 아주 좀 드라마틱하게 준결승, 일본과의 준결승에서 역전 투런포를 쏘아올리면서 단번에 그냥 국민적 영웅으로 다시 올라왔었고, 쿠바. 심지어 결승전 그렇죠. 쿠바전 1회에 바로 선제 투런포를 또 날리면서 역시 이승엽이다라는 말을 또 듣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쉽게 박병호 선수가 끝까지 그 믿음에 보답을 하지 못하고, 특히 마지막 결승전 4타수 무안타는 좀 많이 뼈 아팠죠. 아주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박병호가 계속 침묵을 하면서, 그리고 박병호 선수가 그 아웃되고 들어오는 그런 좀 침통한 모습이 오히려 우리 한국 선수들에게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그런 느낌까지 들었으니까요. 결국 김경문 감독이
박병호 선수를 4번으로 끝까지 기용한 것이 결국은 이번 대회 마지막 결승전이 좀 아쉬움으로 남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양의지 선수가 6번에서 계속 쳤었거든요. 타격감이 계속 안 좋은데 무려 결국은 시즌 이번 대회를 1할도 안 되는 타율로 마쳤는데 이들을 계속 이 중심 타선에 넣음으로써 결국은 이 중심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들이 워낙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인데도 계속 기용을 하다 보니까 선수는 선수들의 컨디션이 안 좋은데 부진하니까 부담은 부담대로 커지고 타격은 타격대로 더 안 되고. 단기전의 경우는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많은 이제 지도자들이 네. 입을 모으는 부분인데 김경문 감독이 이제 이 선수들을 살아날 때까지 기용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대표팀은 더 타격은 또 침체 국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좀 안타깝습니다. 참 김경문 감독의 고집도 대단하다. 네. 그리고 이 대단한 고집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뭐 구전 전승으로. 구전 네. 전승 금메달을 따냈기 때문에 또 한 번 또 그런 고집을 한번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이 고집이 좀 맞아 들어가기를 기대를 했는데 양의지 선수 8분 7리, 박병호 선수 1할 7분 9리, 홈런도 없고 그죠? 굉장히 2루타도 아쉬웠고. 하나 없었죠. 근데 반타만 다. 양의지 선수, 박병호 선수 둘이 못해서 졌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그건 아니죠. 아닌데 네. 상당히 이 부분이 커 보였어요. 이 부분이 커 보인 이유는 이상하게 고집스러운 측면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맥같이 느껴져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네. 제가 안타깝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박병호 선수는 역시 이승엽은 아니었다. 이승엽이 아니었다. 이승엽이 아니었고 2008년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이승엽 선수가 극도로 부진했을 때도 믿음을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면서 이승엽도 살고 김경문 감독도 살고 대한민국 살고. 야구도 네. 같이 살아났었는데 박병호 선수의 성격은 좀 이승엽 선수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성향도 다르고. 그 관계자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박병호 선수가 좀 많이 신중하고 좀 약간 내성적인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메이저리그 진출할 때 강정호 선수와 박병호 선수가 같이 나갔었는데 그 당시에 구단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정호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강정호 선수는 좀 대범하고 못하더라도 이게 금방금방 마음의 짐을 버리는데 박병호 선수 그런 걸 좀 안고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큰 무대에 나가서 좀 더 대범해야지 좀 칠 수 있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거기서 좀 더 강정호 선수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건 뭐 사실은 이 말씀드리는 이 성향은 정말 야구적인 겁니다. 생활적인 측면이야 뭐 사실 뭐 강정호 선수보다 박병호 선수가 훨씬 바른 생활 사나이고 훨씬 올바르게 생활했던 건 뭐 그건 다 팬들께서 다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딱 야구만 놓고 봤을 때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결국은 마지막이라도 좀 뭔가 타순의 변화를 줘봤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야구는 결과론이라서 좀 그렇게 결과론이지만 하는데, 이 결과를 빼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결과를 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라는 것이 책임감 플러스 중압감으로 다가올 거란 말입니다. 아마도 박병호 선수도 내가 뭔가 해결을 해내야 된다. 어깨가 무거워요. 타격 컨디션은 안 좋으니까 힘은 잔뜩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이 자꾸만 안 좋은 악순환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었던가. 만약에 하위 타선으로 좀 더 내리고 편하게 해줬다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것이 많은 야구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팬들, 기자들의 이제 공통적인 목소리였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정석이라는 부분은 그겁니다. 수라는 것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때로는 묘수가 들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반전의 수가 들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정석으로 갈 때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정석 말고 다른 길로 갔을 때, 그것이 맞아 들어가면 신의 한 수가 되지만, 정말 맞지 않을 땐 그 뭐 최악의 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 부분이 아쉽다. 약간 정석을 좀 뭔가 이 컨디션이라는, 단기전에서의 컨디션을 좀 중시하는 이 정석이 그 부분을 좀 관가한 것이 좀 아쉽지 않나? 일본과 좀 확실하게 대비가 되는 모습이었죠. 일본은 자주 번트 작전을 많이 썼거든요. 심지어 1사 1루에서도 희생 번트로 주자를 2사 2루에 내보내놓고 득점을 노리는 그런 전략도 썼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그런 모습을 본 것과 우리나라는 뭐 무사 1루에서 결승전에서도 보시듯이 3, 4, 5회 모두 선두타자가 출루했음에도 아무도 진루타를 치지 못했거든요. 번트 한 번 시도 없었고 그냥 무조건 타격으로만 밀어붙여서 득점을 노렸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약간 작전에서의 약간 그런 좀 답답함도 조금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너무 믿었나? 계속 그렇죠. 믿어? 뭐 특히 될 때까지 믿는. 특히 김경문 감독 이번 대회를 보면은 네. 사실 이번 대회가 그냥 한 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팀이거든요. 대표팀. 대표팀.
지금 10개 구단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만 다 모여져 있는 상태거든요. 누가 나가도 사실은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팀 내에서는 다 중심 타자 역할 뭐 1, 2번이면 1, 2번 뭐 중심에서 다 치던 선수들이거든요. 민병헌 선수도 다 중심에서 치던 선수인데 7번, 8번, 9번에서 쳤고요. 그런 선수들이 나왔는데 대표팀이지만은 약간 1, 2군으로 나누는 그죠? 대표팀 안에서도 1군과 2군을 나눠놨는데 주전과 비주전을 확실하게 그래서 너무 나눈 모습이 보였죠. 뭐 쓸 선수만 좀 쓰는 네. 그런 결과가 됐고 이영하 선수가 많이 던졌어요. 5경기에서 8과 3분의 1이닝을 던졌는데 뭐 잘 던졌습니다. 평균 자책점 1.08이 굉장히 좋았고 조상우 선수도 그죠? 필요한 순간에 좀 나왔습니다. 4경기 5와 3분의 2이닝을 던졌는데 1.59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좀 강백호 선수를 타격감이 나쁘지 않았는데 좀 덜 썼던 그런 부분들 그죠? 여러 가지로 맞물리면서 이번에 우리 대표팀에서는 물론 이제 좀 이겨야 된다는 생각도 있잖아요. 상대가 상대인 만큼 일본이었기 때문에 2경기 연속 일본전을 치르다 보니까 그런 중압감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김경문 감독의 작전 스타일이라든지 그죠? 이번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표팀이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신예급 선수들, 젊은 선수들이 이 큰 대회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처음 보는 선수들 대상으로도 잘 치고 잘 던지는 모습은 정말 한국 야구를 또 앞에 10년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대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하성 선수하고 이정우 선수 같은 베스트 경우는 11. 베스트 11에 들어가는 아주 혁혁한 활약을 했었죠. 김하성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타율이 3할 3분 3리 27타수 9안타에다가 특히 일본과의 결승에서 홈런도 쳤었고요. 6타점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고 이 홈런 나올 때까지는 엄청 좋았는데 죽였죠. 네. 그리고 또 뭐 이정우 선수도 무려 타율이 3할 8푼 5리 26타수 10안타에 2루타만 그때 5개를 쳤었고요. 일본의 승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아우, 이종범을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이종범의 아들이다. 이렇게. 아들인데 이종범 선수보다 더 잘생겼죠. 그래서 계속 물어봤었어요. 일본 기자들이 이종범 아들이냐고. 안 닮았거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보고. 훨씬 잘생겼거든. 사모님이 아니, 미인이시니까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강백호 선수도 잘했고. 조상호 선수가 이번에 진짜 이번 포스트 시즌과 이번 대회를 통틀어서 이제는 오승환 선수의 대를 이을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마무리 투수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공은 빨랐죠. 이제 고우석 선수 같은 경우는 부담감을 굉장히 좀 느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직은 좀 더 좋은 경험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내년에 도쿄 올림픽을 가게 되면 이번 도쿄 올림픽 좀 방식이 복잡한 엄청 복잡합니다. 아우, 6개 팀이 본선에 가지만 경기를 좀 최대한 많이 치르게 하려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방식이어서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또 2번, 많게는 한 3번 정도 많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이상한 또 붙게 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을 넘으려면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맞습니다. 일본 야구가 잘하더라고요, 그죠? 어제 경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필승조가 나온 이후에 한국 타자들이 거의 제대로 손을 못 댔거든요. 7, 8, 9에 거의 뭐 그냥 아주 빨리 그냥 공수교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뭐 투수들이 전부 다 155 이상, 150도 아닙니다. 155 이상을 던지는 불펜 뒤에 나오는 뭐 그리고 포크볼 142km 그런 공을 어떻게 근데 저는 이제 네.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은 이승엽 선수의 그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준결승 8회 역전 투런. 그다음에 이종범 선수의 또 2006년 WBC 결승 2루타. 그리고 2015년 프리미어 12에서 이대호 선수의 그 뭐 강렬했던 그 적시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 쇼인 것이죠. 이것이 현실이 아닌 거죠. 이거 그야말로 필요했던 그 약간의 드라마인 거죠. 그 한순간만. 그리고 현실은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선수들의 작은 디테일 그리고 기본기가 모여서 선수의 기량이 되는 것이고 이런 좋은 선수가 모이면 팀이 되는 것이고 이런 팀들이 많이 모이면 그야말로 리그가 되는 것인데 그 리그에서 잘하는 28명의 선수들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이나바 감독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기량의 차이가 참 좀 크다 느껴지고 이번에 일본의 이 투수들의 제구라든지 투수들의 어떤 뭐 구속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타자들의 컷하는 능력 그리고 주루 플레이 그다음에 수비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장훈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참 이렇게 서툰 대한민국 대표팀을 본 적이 없다. 근데 사실 우리는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 야구를 자주 안 보신 거야. 아니 그래도 대표팀인데요. 그 펜스 플레이 그 김현수 선수 그런 장면이 또 2번이나 나왔죠. 2번이나 나왔는데
그렇더라고요. 좀 네. 안타깝죠. 안타깝고 여하튼 우리가 이런 디테일을 살리지 못하면 또다시 일본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쉽지 질 않죠. 확률이 네, 상당히 높다. 우리가 이제 대만한테 한번 우리가 졌지 않습니까? 0대 7로 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대만의 국민들이 우리는 한국 야구를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 기분이 좀 나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015년 프리미어 12에서 우리가 준결승에서 일본을 꺾었다 해서 우리가 일본 야구를 넘어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의 쇼였죠. 한 번에 쏘고 현실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봐지고 우리가 채워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이것 하나로 우리 선수들의 몸값이 전부 거품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수들하고 우리 선수들의 몸값이 최고 선수의 몸값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것도 좀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우리 야구의 전부를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 그리고 우리 코칭 스태프도 충분히 성찰할 수 있는 대회였다. 예, 제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깨우침을 가진 대회다. 선수들도 아마 일본의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이 정도를 던지는구나, 이 정도를 치고 이 정도 수비를 하는구나라는 걸 아마 실질적으로 봤으니까 뭐 느끼고 아마 이기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을 가진 선수들, 우리 젊은 선수들이 우리의 자산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성장했을 때는 좀 뛰어나는 그런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